네, 지금부터 광합성 명반응 두 번째 시간, 광합성 명반응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물에서 플라스토퀴논, 플라스토시아닌, 페레독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NADPH에 이르는 이 과정이 있었죠. 이 과정을 비순환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비순환적 모델에서는 반드시 NADPH, DP 플러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식물에서 NADP 플러스가 없거나 농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식물이 명반응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환적 모델이라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순환적 모델은 관계 2는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시토크롬 복합체 혹은 시토크롬 BF와 관계 1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NADPH는 합성되지 않고 ATP만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관계 2에서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물이 분해되는 반응이 없고 산소도 방출되지 않게 되죠. 그럼 이 순환적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적 모델은 맨 먼저 관계 2에서 일어났던 반응에서 관계 2를 끝마치고 시토크롬 BF와 관계 1으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선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비순환적 모델을 따르는 것이고, 순환적 모델에서는 생성된 두 분자의 플라스토퀴놀에서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이동을 하고, 이 플라스토시아닌이 다시 페레독신으로 전자를 운반을 하죠. 이 과정에서 광자 4개에 의해서 다시 활성을 띠면서 페레독신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비순환적 모델에서는 이 페레독신이 NADPH를 합성하는데 전자를 공급하게 되지만, 순환적 모델에서는 이 페레독신이 다시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자를 운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시토크롬 복합체 혹은 시토크롬 BF를 거쳐서 이 시토크롬 BF에서는 비순환적 모델에서는 QH2가 Q가 되면서 이 수소 이온을 내부로 펌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페레독신에서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환적 모델에서는 이 시토크롬 BF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H+, 즉 수소 이온의 펌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이온을 펌프를 하게 되면 이 경우 내부의 수소 이온이 외부의 수소 이온보다 농도가 높아지겠죠. 수소 이온의 농도차, 즉 양성자 기울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양성자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바로 ATP의 합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적 모델에서는 이 페레독신에서 플라스토시아닌,
다시 플라스토시아닌에서 페레독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소이온의 펌프가 일어나고 이 결과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적 모델과 비순환적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차이점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비순환적 모델에서는 물에서 플라스토퀴논, 플라스토시아닌, 페레독신, NADPH로 이어지는 과정이지만 순환적 모델에서는 앞선 관계 2에서의 반응을 진행을 한 채 플라스토시아닌과 페레독신 사이에서 전자가 순환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ATP를 합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는 효율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비순환적 모델의 경우에서는 두 분자의 물이 분해가 되면서 이 전자가 두 분자의 플라스토퀴논에서 퀴놀로 변화가 되고 이 플라스토퀴놀이 다시 플라스토시아닌 그리고 네 분자죠. 그리고 네 분자의 페레독신 그리고 두 분자의 NADPH로 이동을 하면서 이 관계 2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네 분자의 H+를 외부에서 내부로 펌프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토시아닌에서 플라스토퀴놀이 플라스토시아닌으로 전자가 운반되면서 여기서는 시토크롬 복합체에서 일어나는 시토크롬 BF 혹은 시토크롬 복합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겠죠. 여기에서는 8개의 수소 이온을 외부에서 내부로 펌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2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4개의 광자를 이용하게 되고 관계 1에서도 이 플라스토시아닌에서 페레독신으로 전자를 운반할 때 관계 1에서 4개의 광자를 이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비순환적 모델의 효율은 광자 8개의 광자를 이용을 해서 수소이온 12개를 펌프를 했으므로 광자 하나당 1.5개의 수소이온을 펌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순환적 모델을 볼까요? 순환적 모델은 관계 2에서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광자를 관계 1에서 4개만 쓰게 되죠. 이게 비순환이고 순환적 모델의 경우에는 4개의 광자를 이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펌프하는 수소이온의 양은 8개입니다. 따라서 광자당 2개의 수소이온을 펌프한다고 할 수 있죠. 효율만 놓고 본다면 ATP의 합성은 순환적 모델이 비순환적 모델보다 효율적으로 합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순환적 모델에서 생성되는 이 NADPH 이 물질이 뒤에서 배울 암반응, 즉 켈빈 회로에서 아주 중추적인 에너지 전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효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NADPH를 합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순환적 모델이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광합성 명반응 두 번째 시간, 비순환적과 순환적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서는
ATP가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리고 암반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